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제가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있었던 SK텔레콤 물적 분할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모빌리티 사업을 분할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면 SK텔레콤이 분할되는 모빌리티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모빌리티 사업 부분을 분리한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 방식은 앞서 배터리 사업을 분사한 LG화학과 같은 방식입니다. 어떤 부분을 분리해서 떼어내는가를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T맵 컨텐츠를 활용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온 SK텔레콤이 모빌리티 사업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분사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사 후에는 우버 등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와 손을 잡거나 투자를 받아 기업 가치를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SK텔레콤 측에서는 일단은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를 조금 살펴보더라도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일정과 분할 방식, 우버 투자 유치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회 공시가 들어오더라도 확인하는 코멘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SK텔레콤이 입을 꾹 닫으면서 오늘 주가 차트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약 5%가 빠졌고, 오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는 약 16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으나 외국인 투자자가 약 한 23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약 6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얼마 전에 배터리 사업을 분사를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출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LG화학 주가 차트가 속절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이 전까지만 해도 거의 8, 90만 원대를 찍던 주가가 지금은 이제 62만 원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물적 분할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또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장이 열리면 주식을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SK텔레콤 물적 분할 관련 이슈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는지 그 방안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SK텔레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분할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적 분할이 있었던 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련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시나리오 부분에서는 물적 분할 관련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왜 도대체 분사를 하려 하는지 그리고 분사를 하면 도대체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 현재 분사하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를 과거에 걸어오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SK텔레콤 이번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줄기는 바로 SK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그 밑에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이 줄기가 SK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SK 계열사 중에 시총 현황을 살펴봐도 SK하이닉스가 다른 SK그룹사 중에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 단순히 시총이 아니라 계열사 자산으로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다른 계열사 대비해서 독보적으로 현재 자산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이 다른 계열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인 SK하이닉스를 어떻게 지배구조 내에서 운영하는가가 지배구조 변경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SK하이닉스가 현재 지배구조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한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SK하이닉스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상장 자회사, 손자회사는 2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증손회사는 지분율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서 M&A에 있어서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SK 주력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코스피 시가총액 2위 대기업이 규제에 가로막혀서 M&A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규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SK 그리고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렇게 지배구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배구조에서 문제점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SK하이닉스가 SK의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 손자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M&A를 할 때는 무조건 100%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 소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에서는 이 지배구조 3단계를 2단계로 줄여주려고 하는 계획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SK텔레콤이 지금 SK하이닉스를 보유한 20% 정도 되는 지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들도 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SK텔레콤은 예전부터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그룹 전체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메시지는 꾸준히 냈었습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의 지배구조 개편 발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2018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중간지주회사 방법은 물적 분할이다 라고 대놓고 물적 분할이 나아갈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린 사례가 또 있어요. 과거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기업 분할을 통해서 기존에 한 13조 정도나 되는 시가총액을 다 합쳐가지고 20조 원 가까이 올렸던 경험도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퓨어셀과 솔루션으로 분리를 하면서 기존에 한 2조 원 정도로 평가받던 시가총액을 최근에는 합쳐서 5조까지도 끌어올린 경험이 있고, 물론 다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는 건 아니에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분할 전 시가총액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결국에는 분할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증가했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할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또 SK텔레콤은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규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위함이지만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MNO 산업 본연 가치 자체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할을 통한 재평가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사실 필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분할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서 깜짝 놀란 이슈가 아니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9월 14일에 쓴 레포트에서는요. 지배구조 개편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물적 분할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라고 대놓고 물적 분할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사장단에게 시가총액 증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통해 중간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모바일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중간지주사 아래에 하이닉스, 브로드밴드와 동일하게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재는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렇게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지금 SK텔레콤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위아래로 갈라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SK랑 중간지주사를 합병해서 하나의 지주사로 가져갈지 이거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나온 뉴스는 이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결국 SK와 SK텔레콤 중간지주사가 있고 오늘 소식이 나온 모빌리티 사업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계열사들이 SK하이닉스, 브로드밴드, 플래닛, 원스토어, 11번가들이 쭈르륵 나열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직구조가 개편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SK텔레콤이 물적 분할을 시도할 시 SKT 시가총액이 증가할 거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2021년 원스토어 1조 원, ADT캡스 2조 원, 2022년 11번가 3조 원, SK브로드밴드 5조 원 규모의 IPO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기업 가치 재평가 논란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본인들이 영위하는 통신 부분의 가치를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 SK텔레콤이 벌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만 거의 16조 가까이 되는데 현재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한 21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이 M&O 사업 부분, 통신 부분 가치가 한 3조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작년에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거의 1조 원이에요. 자, 이 말은 얼마나 통신 부분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 이 통신 부분 가치가 더 평가 절상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SK텔레콤보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대 효과는 향후 M&A를 중간지주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배당 성향 증가로 중간지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SK텔레콤의 배당금 증가가 예상됩니다.
물적 분할이 되고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면 배당 수익이 약 한 20% 정도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발생했었던 이벤트는 깜짝 이슈가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던 내용이고 지분가치 재평가라든지 배당소득 증대라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더 나아가서 SK하이닉스의 족쇄들을 풀면서 SK그룹사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이벤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바로 에코프로 기업 분할이에요. 에코프로가 2016년에 2차전지 사업 부분을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있었을 때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 이 시점이 딱 이 정도거든요. 14,000원 정도였었는데 물적 분할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하는데 한 6개월이 안 걸립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그 이후에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분할됐을 뿐 결국에 영위하는 산업이라든지 펀드멘털은 변화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저평가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에코프로 BM이 상장을 하면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장한 후에 주가를 보면 아시다시피 그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이 정도 오를 동안 에코프로 BM은 더 올랐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번에 SK텔레콤의 분사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실제로 과거 에코프로의 주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LG화학의 물적 분할, 그리고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주가 차트를 보면서 SK텔레콤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를 걱정하실 텐데요. 사실 형식은 똑같으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LG화학에 투자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배터리 사업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투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로 인해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LG화학을 투자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면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요. 반대로 SK텔레콤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SK텔레콤에 투자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K텔레콤에 투자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5G 시장 개화로 인해서 5G 요금제가 증가를 하고 5G 요금제의 가격이 증가하다 보니까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에 대한 MNO 사업 부분에 향후 비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현재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지분 보유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SK텔레콤을 사시는 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뽑을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번에 분리되어 나가는 부분은 T맵 콘텐츠 관련된 내용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SK텔레콤을 투자를 하시면서 T맵에 대한 비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평가가 그동안 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오히려 T맵 콘텐츠 관련된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투자자로 하여금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 번 더 상기해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아예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의 물적 분할 이슈는 전혀 놀랄만한 사항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미 충분히 예비가 되고 있었던 시나리오고, 그리고 SK 전체 계열사를 놓고 봤을 때도 SK하이닉스의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측면이 아니라 SK텔레콤의 사례만 보더라도 기존의 저평가 혹은 아예 평가가 되지 않았던 T맵 관련 컨텐츠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다 보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않을 만한 이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의 물적 분할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주제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